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셔서 저희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아닙니다. 할게요.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겠네요. 허벅지와 바늘. 네. 그다음에 연애하기 전에 이 방송을 방금 전에 방송을 꼭 봤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일과 총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선 선거 정치 테마주가 유독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4월 10일이면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선거 때만 되면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면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다, 선거 테마주다 이야기하는 걸 오늘은 좀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뭔가 빠져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괜한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특정 기업이 어떤 정치인과 관계가 있다. 그럼 왠지 뭔가가 밀착돼서 그 정치인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물론 그랬던 시절도 있겠죠. 과거에 뭐 미국도 뭐 포드나 크라이슬러 저 이제 50년대 60년대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각종 뭐 관련된 상법, 민법 이게 다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이 경제를 뭐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 또는 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는 우리 허벅지와 바늘을 또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워낙 선거라는 이벤트가 너무나 부각되다 보니까 약한 연결고리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 기업과 관련돼 있다 이러면은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은 우리의 막연한 생각, 굉장히 우리 어떤 정치 문화, 사회 문화가 아주 정치에 대한 의존도, 또 그런 권력이 좌지우지해왔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라는 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뭐 정치인도 있고 정책도 있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 뭔가 기업에 있는 누군가와 학연, 지연 또는 이제 혈연으로 이제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이른바 뭐 정치 테마주가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 테마주가 또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책이라는 건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또 기업과 또 어떤 특정 섹터하고 또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 이벤트의 특정 시기를 놓고서 좀 연관될 때 우리는 왠지 누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면 또 팔랑귀가 돼요. 뭐 허벅지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왠지 그 선거가 끝나기 전에 내가 뛰어들지 못하면 그 선거가 끝나는데 왠지 다른 사람들은 누릴 것만 같았던 그 정치적인 수혜, 혜택을 나만 못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한 투자자들의 또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다고 그럴까요? 좀 어떤 면에서는 악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정치 테마주 하면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급등락이 심하지 않냐, 접근하기 무섭다라고 해주셨는데 정치 테마주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도 조정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또 입을 거치면서 마치 사실인 양. 그러니까 뭐 박지원 앵커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특별히 뭐 서로 기업 활동이나 또는 영리 활동에서 연관될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대. 또는 뭐 한 32촌 관계일 것 같아.
그럼 왠지 별 관계가 아닌데도 그 관계가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연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또 하나 나쁜 건 뭐냐면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이 종목의 시세 조정을 위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믿게끔 퍼뜨리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작전 세력의 등장일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는 우연히 발생하지만 그것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 기회에 이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번 주가 조정을 통해서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주가가 뭐 180% 가까이 뛰었다가 빠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종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널뛰는 이 주가 속에 보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의도를 가지고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불공정 거래가 포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발생한다 그러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어설프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걸 악용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면 이건 더 나쁜 일이 되는 거죠. 불법이죠. 네. 최근에 뭐 화천기계도 그렇고 실제로 총선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락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특정 있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선거 전에 오해를 살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화천기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정치 테마주나 정책 테마주로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이 기업이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마치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처럼 인식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화천기계는 풍력 가공기 등 공작 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전 감사가 한 정치인과 미국에 그 유학했던 대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군가가 같은 대학을 다녔다면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실제 이 당의 이 정치인도 특정 당의 정치인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풍문으로 들어주죠. 풍문으로 쏘가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기가 또 솔깃해서 따라가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 쭉 가고 내가 미처 이것을 처분하기도 전에 이 주식을 매도하기도 전에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이럴 경우에 실제로 이런 정보를 빨리 확인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관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 순수한 개미 투자자도 올라가니까 나름 펀더멘털도 괜찮아 보였고 PER도 괜찮아 보였고 PBR도 나쁘지 않더라. ROE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갔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된소리를 맞는 상황이다. 실제로 2월 초에 3만 원대였던 것이 최근에 이제 9만 원대까지 급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거의 3배까지 올라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대주주는 이제 오너 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기업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좀 한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급락하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만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급락할 때는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손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정치 테마주 화천기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외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또 정치인들도 지금 선거에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특정인을 거론하는 순간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편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한 정당의 대표와 관련된 테마 중에서 또 동신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이제 건설회사가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에이텍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치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된 특정 정치인하고 유명 연예인하고 안다 이렇게 되면
그 유명 연예인이라고 그 정치인은 알 수가 있지만 그 연예인과 관련되는 기업과는 서로 정치인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건너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또 현상도 이른바 정치 테마주라서 낙인 찍히면서 이상 급등을 하고 이상 급락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가 레몽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득성 같은 이런 기업들도 특정 정치인과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 뭐 18촌, 32촌의 관계다 서로 몰라요. 4촌도 안 만나는데 잘 안 만나는데 18촌, 32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마치 어느 무슨 화천 안씨다, 수능 또 김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서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판단했을 때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총선 관련 정치인 테마주뿐만 아니라 정책 테마주도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조명받고 있는 정책 테마주 분석하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왜 이제 정책 테마주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지역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이 또 공약이 나왔다 보니까 세종시 테마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송도 있고 옆에 주변에 다른 청주나 이런 지역도 있지만 특히 이제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기업이 그냥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세종시에 땅이 있대. 이러면 갑자기 이 기업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배관 자재 기업인데 보통 이런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뭐냐면 익숙하게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가령 푸른파스트도 급등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하나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왠지 또 이제 얼렁뚱땅 이 기업과 연관된 것처럼 또 인식이 됩니다. 유라테크. 뭔가 관련 있는 것 같아. 세종시로 국회가 오면 국회가 오는 거하고 이 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마치 막 옆에 이 국회 바로 옆에 이 회사가 있는 듯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세종시 일대 부지와 관련 있는 회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국회가 온다. 그래서 국회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다. 그 주변에 세종시도 아주 좁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국회가 오는 지역하고 상관성이 있는지 실제 개발 여부인지 따질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데 땅이 좀 있네? 그러면 땅값이 오를 거야. 그러면 이 기업도 잘 될 거야. 그래, 테마주야. 세종시 테마주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급속도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이 급상승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른바 세종 테마주 바람은 지역의 다른 종목까지 급상승시키고 있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한 연관성이나 근거 없이 세종시에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무차별한 연관성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유라테크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 선거 테마주, 정책 테마주의 특징은 뭐냐면 익히 우리가 알고 있거나 그런 성장주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솔깃해. 내가 몰랐나?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선거 이제 투표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중소형주의 경우에 정치 테마주 또는 선거 테마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정보가 몰아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문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이제 감독을 하고 있고 감독 의사를 밝혔는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정황이 포착돼야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소식으로 나올 때면 이미 주가는 확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미리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일단
선거 투표일 이전에도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주가가 확 빠지면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기 전에라도 뭔가 근거 없이 정치 테마주다, 정치인 테마주다, 정책 테마주다, 선거 테마주는 무조건 하고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요. 네.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선거를 예측하긴 힘들잖아요. 그 결과를.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그래도 그 결과에 무관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어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테마주로 보시지 말고 참 선거가 치열하고 이런 정치를 뭐 마땅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혐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단 경기를 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똑같아요. 어느 쪽이 되든. 그럼 결국 우리 성장주로 됐든 우리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나 AI 쪽, 우리의 초기술력이 또 확보가 돼 있는 그렇죠. 분야죠. 이쪽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직후에는 앞다투어서 이런 발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 수혜주로 간다면 저는 여야 누가 이기든 간에 반도체 AI 쪽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상당히 우리 이제 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견인하고 있는 이 부분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다 망라해서 우리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테크윙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인텍 플러스나 제우스, 고영, DI, 넥스틴, YIK, HPSP, LTG, PSK 홀딩스 등 일단 우리의 이 초기술 격차에 견인되는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야와 상관없이 주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야와 상관없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K방산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야권이 승리를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인데 여건이 승리를 한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더 강조되겠죠. 그러면 원전, 네. SMR 이야기도 나오고 또 K방산 이야기는 계속해서도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생각한다면은 한전기술이나 원전 관련입니다. 고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오르비텍, 또 G2파워나 에너토코 쪽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 야권 쪽은 남북 관계도 좀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방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도 원전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이기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유니슨이나 OCI나 폴리실리콘이죠. CS 윈드, 풍력이나 신성 ENG, 한전기술, 우림기계인데 그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참 이럴 때 우리가 투자에 정확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여권이 승리하면은 K방산이나 원전 쪽, 그 다음에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은 남북 관계 좀 개선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양쪽 다 들어가는 기업이 있어요. 한전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자회사도 이전하고 미국 시장을 강화하는 게 지금 한전기술. 왜? 이 AI 반도체가 실제 일반적인 반도체보다의 전력 소비량이 4배이기 때문에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계속 전력 산업 이쪽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한 한전 기술을 참고적으로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어느 쪽이 이길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잘 파악해서 그 안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